여러분, 혹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삶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의식을 확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칼 융은 수십 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삶을 연구하고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층을 탐험했으며 자기 자신의 무의식과 정면으로 마주한 끝에 인생에 대한 놀라운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결론은 너무나 심오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잡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칼 융이 발견한 인생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융이 깨달은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인생은 명확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정교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과정의 주체인 동시에 객체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마주하는 모든 상황, 느끼는 모든 기쁨과 모든 비극,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바로 생명이 당신을 통해 개성화되는 과정, 즉 의식이 당신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의식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나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융이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경험적으로 관찰한 결과입니다. 인생에는 구조가 있고 방향이 있으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구조를 보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무작위로 보였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치에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인생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드는 과정이며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그 과정을 위해 존재합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삶이 동일한 근본적인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의식적인 상태로 태어나 점차 의식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여정을 떠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식은 단순히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을 형성하며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는 심리적 자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의식하며 태어나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무의식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어떤 힘이 나의 경험을 만들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자신이 연극에 출연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배우처럼 눈앞의 드라마가 진짜 현실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인생이라는 연극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집니다. 바로 당신이 당신 안의 무의식을 의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었나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의식하기 전까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할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만들었습니다. 유독 당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당신이 외면하고 있던 무의식적인 당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나요? 그것은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길 간절히 바라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융은 모든 환자의 삶에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무작위적인 사건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의 내용물들이 의식으로 변모하기 위해 완벽하게 짜인 교향곡과도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의 고통을 의식하게 되고, 일 중독자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연애 상대를 바꾸는 사람은 자신의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의식하게 됩니다. 인생은 거대한 의식 제조 공장이며 당신은 그 공장의 원재료이자 동시에 최종 생산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심오한 지점은 이 과정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경험을 통해 의식적이 되는 개인이 아닙니다. 당신 자체가 바로 의식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것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당신의 문제들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식이 탄생하는 과정의 산통입니다. 당신의 혼란은 실패가 아닙니다. 무의식이 의식으로 변하는 과정이며 모든 탄생은 본래 혼란스러운 법입니다. 모든 정신적, 육체적 증상은 의식화되려는 무의식의 몸부림입니다. 모든 꿈은 무의식이 의식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모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동시성은 무의식이 의식의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무의식적인 투사가 의식적인 자각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에서 해야 할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그 자체입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거나 성공하거나 심지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 모든 드라마와 추구, 고통과 기쁨은 모두 의식이 발현되기 위한 장치일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과 진정한 당신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의 삶이 두 개의 의식 중심, 즉 에고, 자기 사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에고는 당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적 정체성입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이야기, 분리된 존재로서의 감각이죠. 에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며 결과를 통제하려 애씁니다. 반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그것을 넘어선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당신 정신의 총체성입니다. 자기는 당신의 에고보다 무한히 크고 무한히 지혜로우며 당신의 삶에 대한 자신만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둘은 종종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안락함을 원하지만 당신의 자기는 성장을 원합니다. 에고는 안전을 원하지만 자기는 진실을 원합니다. 에고는 세상에 맞추기를 원하지만 자기는 당신만의 고유한 존재가 되기를, 즉 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에고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자기는 고통이 의식과 생명을 창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이라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두 힘 사이의 역동적인 긴장감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산산조각낸 그 위기의 순간은 당신의 에고가 설정한 방향이 너무 좁다고 말하는 자기의 목소리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기회는 에고는 존재조차 몰랐던 문을 자기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황폐하게 만든 그 상실의 경험은 에고가 집착했지만 당신의 성장을 위해 놓아주어야만 했던 것을 자기가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에고가 정체성을 쌓고 목표를 성취하며 스스로를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가 되면 자기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에고의 구조를 허물고 진정성을 요구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당신을 이끕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인생 2막을 앞두고 겪는 중년의 위기는 사실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에고의 놀이는 끝났다. 이제부터 진짜 일을 시작할 시간이다. 라고 말하는 자기의 선언입니다. 이 대화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에고와 자기 사이의 긴장, 밀고 당김, 갈등과 화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어려움을 인생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보는 것을 멈추고 인생이 정확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산산조각낸 그 실패는 당신이 생각했던 당신을 파괴하여 진정한 당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자기의 작업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으로부터 자기가 에너지를 거두어들이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나 대 상황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생은 에고 대 자기의 드라마가 상황이라는 무대를 통해 상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게임에서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현실을 뒤흔들 또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의 작가인 동시에 관객입니다. 융은 인간이 날 것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즉 서사를 통해 현실을 경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심리적으로는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두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경험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다른 사람에게는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뼈아픈 상실이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자유의 시작이 됩니다. 사건은 동일하지만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이 생각하기 이전에 이미 각인된 패턴에 따라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야기 안에서 살면서 그것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인적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은 원래 나에게 불공평해라는 피해자의 신화,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해야만 해라는 영웅의 신화,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해라는 순교자의 신화. 이것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종하는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융은 한 환자를 통해 이를 명확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결국 나를 버린다는 이야기 속에서 살았고, 실제로 그녀의 삶에서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초에 자신을 버릴 사람을 선택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밀어냈으며, 평범한 거리감조차 버림받음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만든 버림받은 자의 이야기의 작가이자 감독이자 주연 배우였습니다. 융이 그녀가 그 이야기 자체를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볼 수 있도록 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목표와 꿈, 계획들은 이 목적에 기여하거나 혹은 저항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한계인, 즉 온전한 존재가 되는 과정입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인생에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인생이 당신을 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쁨은 당신을 온전함으로 확장시키고 고통은 온전함을 가로막는 껍질을 부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공모하고 있습니다. 개성화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배제했던 것을 포함하고 거부했던 것을 통합하며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당신 자신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온전한 상태였죠. 하지만 에고를 발달시키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일부를 거부해야만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 저런 사람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며 페르소나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에고 발달에 필수적이었지만 우리 안에 분열을 만들었습니다. 개성화는 바로 그 모든 거부된 부분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는 예측 가능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신은 에고를 구축하고 그것이 당신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기준에 맞춰 성취하고 적응하며 성공하거나 실패합니다. 그 다음, 보통 중년기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고의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붕괴가 아니라 돌파구가 열리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즉 당신이 거부해온 자신의 모든 부분들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치 악과 마주하는 것처럼 두렵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동안 외면했던 당신의 힘, 창의성, 진정성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그 후에는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 즉 당신 내면의 여성성 또는 남성성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마침내 모든 양극성을 초월하는 중심, 즉 자기가 드러납니다. 에고도 그림자도 아닌, 남성성도 여성성도 아닌, 선도 악도 아닌 모든 대립을 포함하는 조화로운 중심 말입니다. 이것은 일직선의 여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반복되는 나선형의 여정입니다. 각각의 관계가, 각각의 위기가, 각각의 꿈이 당신을 개성화시킵니다. 인생의 비밀스러운 목적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에는 행복과 슬픔, 성공과 실패, 빛과 그림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인생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을 더 위대한 통합 속으로 끌어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융이 발견한 궁극적인 진실을 전합니다. 당신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이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의식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우주적 의식 자체가 당신이라는 특별한 렌즈를 통해 스스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의식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존재가 되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리된 존재가 되어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성장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한계 속에서 시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 그 모든 고유한 고투와 기쁨, 관계와 경험들은
바로 의식이 대비를 통해 스스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의식은 유한하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경험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통해 분리와 합의를 경험합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해 한계와 초월을 경험합니다. 당신의 에고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렌즈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발견해 나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명이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성취해서가 아니라 의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만이 가진 고유한 어려움과 재능, 그림자와 빛의 조합은 의식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유일무이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융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관여해야 합니다. 인생이 의식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삶을 덜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모든 순간이 신성해집니다. 의식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가 심오해집니다. 생명이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험이 의미 있어집니다. 개성화라는 위대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지 않고 이 경험을 통해 생명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애쓰는 대신 나의 이 특별한 고통을 통해 의식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이 당신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생명이 스스로를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장엄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살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삶에 의해 사라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오래된 패턴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신이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식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진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인생 안에 있는 존재에서 인생 그 자체가 되는 전환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경험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에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또 다른 의식을 깨우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인생을 이해하려 애쓰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이 당신을 통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생명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이며 그 알매 과정이 바로 당신이 존재라고 부르는